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최근 TSMC 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의 내용과 주된 포인트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출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반면 순이익은 낮았습니다. 매출은 196억 불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약 13.6%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마진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53%를 기록했습니다. 이익이 기대치보다 낮았던 것은 3나노 제품을 생산하면서 비용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익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이죠. 참고로 내년도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률을 약 20%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내용들을 전달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품 판매군의 변화입니다. 올해 조금씩 마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3나노 공정 비중의 증가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4분기 기준 매출에서 해당 제품의 비중은 약 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5나노가 35%, 7나노가 17%를 기록했죠.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3나노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나노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핀팻이라고 불리우는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 폭이 너비를 차용해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실제로는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더 작게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한가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웨이퍼라는 정해진 사이즈에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트랜지스터를 더 빼곡히 넣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트랜지스터는 흔히 반도체라는 물성이 0과 1의 신호를 띄어 논리적 혹은 저장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은 고객에게도 중요합니다. 특정 기능을 하는 반도체라는 부품의 크기를 줄여서 더 작은 사이즈의 기계에서 동일한 혹은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TSMC는 3나노라는 더욱 작은 형태의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대비해서도 큰 변화이죠. 2022년도에 5나노가 26%, 7나노가 27%를 차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2023년에는 5나노가 33%, 7나노가 19%, 3나노가 6%가 되었죠. 전체에서 7나노 이하의 비중은 2022년도 53%에서 2023년 58%로 증가했습니다. 즉, 하이엔드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격입니다. 물론 거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최근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3나노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 생산에 대한 경험이 적은 편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죠. 여기서 수율은 내가 100개라는 재료를 투여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제품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00개 넣어서 90개의 제품을 얻는다면 수율이 90%이죠. 여기서 10개, 10%는 쓸 수가 없는 제품이기에 그대로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엔드 제품인 3나노에 대한 수율 관리가 아직까지는 부족해 이익률이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TSMC는 3나노에 대한 비중 확대와 R&D 비용 증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큰 마진을 갖기 위해 그리고 고객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밟아야 하는 수순입니다. 2024년도에 대한 주요 코멘트에 있어서도 가동률을 높이지만 3나노 제품이 2024년도 총 마진을 3에서 4% 희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3나노의 양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나노의 매출 비중은 2024년도에 10% 중반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이 나노에 대한 욕심도 버리지 않고 있죠. 도입 시점은 2025년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하이엔드 제품의 생산을 안정화하느냐가 이익 회복의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2024년도에 대한 그로스 마진의 가이던스는 약 53% 혹은 그 이상입니다. 이는 4분기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 어닝콜 중 모건 스탠리의 찰리 첸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인텔은 제품의 성능이 TSMC 위 2나노보다 앞서고 비용도 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TSMC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기술은 우리와 유사한 정도이고 우리는 그에 준하는 기술을 활용해 2025년도에 제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SMC 위 N3P, 인텔의 18A의 구도, 승자가 누구일지는 지나봐야 알겠네요. 두 번째는 제품을 이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플랫폼 내에서 매출 기여도를 살펴보면 HPC가 전체의 43%, 스마트폰이 약 43%, 이어가 5%, 자동차가 5%를 차지했습니다. HPC는 분기 기준 약 17%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HPC는 고성능 컴퓨터 즉 데이터 센터를 떠올리시면 될 듯합니다.
눈에 띄었던 것은 연간 기준으로 독보적인 성장을 보인 자동차입니다. 약 15% 성장했죠. 반면에 HPC는 플랫하게 유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자동차 향 수요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현재는 편향된 생각일 수 있으나 HPC에 더욱 주목합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도 1분기 스마트폰의 계절적 수요 둔화를 HPC가 메꿀 것이라 밝혔으며 HPC, AI 등 수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부사장 겸 CFO인 웬들 황은 크리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슈, TD 코엔의 애널리스트입니다. HPC 위 성장은 우리 회사의 성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TSMC는 여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단기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 가이던스인 320억 달러 대비 낮은 304억 달러를 지출했죠. 2024년은 어떨까요? 현재 계획은 280억 달러에서 32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죠. 첨단 공정의 70에서 80%, 10에서 20%를 특수기술, 나머지를 패키징, 마스크 제작에 쓴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는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기술 행사에서 EUV 처리량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3나노 혹은 2나노의 제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하이나 EUV 같은 고성능 장비의 수요가 동반될 수밖에 없죠. 이는 ASML에게 기회로 작용할 듯 합니다.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대가 되는 국면입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의 기술적 리딩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경쟁자들의 침투가 지속되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고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한 비용 투자, 수율 관리 그리고 또다시 이익의 개선이라는 사이클을 탈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 향 수요는 내년도 역시나 견조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요를 다른 입장에서 대변하죠.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자본 지출의 수혜를 얻을 장비 업체의 긍정적 분위기를 예상해봅니다. 끝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인상이 깊었던 대목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끝으로 마크 리우 위장이 은퇴를 합니다. 6월 에이슬 주주총회를 끝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죠.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TSMC에 있었고 눈부신 성장과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을 지낸 것은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